여러분,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낸다는 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알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학자, 정의호의 삶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이 강렬한 이미지처럼 내가 평생을 바치고 믿어왔던 나라가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효의 삶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길고 깊은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조의 붕괴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정의호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는 고려가 기울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던 시대,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학자이제 관료였습니다. 정의호는 1354년에 태어나서 1434년까지 정말 말 그대로 두 개의 왕조를 온몸으로 살아낸 인물입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충성과 봉사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낡은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는 마음과 새 왕조를 섬겨야 하는 현실, 그 갈림길에서 그는 과연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깊은 고뇌를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젊은 시절로 말이죠. 고려의 마지막 불꽃이 힘없이 타들어가던 그 시기, 청년 정의호의 앞에는 아주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의호는 학문을 정말 사랑했다고 해요. 성품은 또 꾸밈없이 소박했고요. 마치 그림처럼 고요한 밤 촛불 아래에서 묵묵히 책을 파고드는 그런 청년의 모습 상상되지 않으세요? 특히 글 짓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재능은 정말 금방 빛을 발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만 20살의 나이에 과거 시험에 떡하니 합격하죠.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그의 스승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목은 이색과 푸은 정몽주였습니다. 뭐랄까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재능이 만난 거죠. 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찬탄대로일 것 같던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바꿔놓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 이어져온 고려라는 거대한 왕조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입니다. 475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사라진다는 건 당시 사람들에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정의호는 바로 이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거죠. 바로 이 모습처럼 정의호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사를 뒤로하고 잠시 숨을 고르기로 합니다. 옛 왕을 배신하고 들어선 새로운 왕을 섬길 수 없다면서 관직을 버렸던 여러 학자들처럼 그 역시 이 정치적 혼란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구절은 그가 여수묘도라는 섬에 숨어 지낼 때 쓴 시의 일부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의 깊은 고뇌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사나이의 도리를 되뇌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모습에서 그의 내적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는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혼돈의 시대를 글로써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던 거죠. 무너진 세상 속에서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어떻게 보면 처절한 노력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깊은 성찰의 시간을 보낸 정의호는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로 한 거죠. 그는 조선이 건국된 지 3년 후인 만 40세에 다시 관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후 24년 동안 새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 55세에 맡게 된 태조실록 편찬 작업이에요. 이게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신이 섬겼던 고려를 무너뜨린 왕, 태조 이성계의 공식적인 역사를 바로 그 고려의 신하였던 정의호가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걸 단순히 변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단단히 세우려는 역사가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의 정치적인 경력을 넘어서 그가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라는 그의 공을 잊지 않았습니다. 최고 벼슬인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문정이라는 시호, 즉 일종의 명예로운 별명도 받았죠. 그리고 그가 평생에 걸쳐 쓴 시와 글들은 교훈집이라는 문집으로 엮여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한 시대의 권력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살아남는 것은 바로 한 인간의 원칙과 그의 생각, 그리고 그것이 담긴 글이라는 사실 말이죠. 이게 바로 정의호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변화의 순간에 우리가 남기는 말과 행동, 글들은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로 기록될까요? 정의호의 삶은 우리에게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